네, 반갑습니다. 이 웨비나는 How to Write an Academic Research Paper 뭐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뭐 드래프트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양의혁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EHeng이라고 이제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스티븐스 인셜 테크놀로지의 이제 기계과의 교수로 있고요. 그 전에 NASA's Jet Propulsion Laboratory의 이제 시니어 스태프 멤버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그다음에 학교로 온 지는 이제 1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미국 기계학회 펠로우이고, 그다음에 이거 뭐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National Academy of Inventors라는 데도 also 제가 이제 펠로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저널, 뭐 네이처에서 나오는 Scientific Reports, 그다음에 IEEE Sensor Journal, 그다음에 ASME에서 나오는 또 JEECS, 뭐 마이크로머신스 등의 이제 Associate Editor로 있습니다. JPL 있을 때는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이제 Research Advisor, 그다음에 Technical Monitor, SBIR 프로그램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옮기기 전에는 그 제가 원래 전공은 MEMS라는 것을 이제 전공을 했고요.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그래서 JPL에서는 Micro and Nano Devices for Space Applications. 그래서 주로 일하는 것이 이제 Adaptive Optics라는 걸 했는데요. 거기서 뭐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알지만 그래서 마이크로 머신닝 테크닉으로 이런 deformable mirror, 그다음에 micro actuators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adaptive optics, 뭐 ultra large space telescopes 이런 쪽에 쓰이는 그러한 프로젝트 등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4년 전에 이제 학교로 옮겼고 학교로 옮기면서 이제 전공을 완전히 바꿔서 내노 쪽, 내노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약간 좀 피직스, 어플라이드 피직스 쪽 리서치로 많이 바꿨고요. 그래서 뭐 그래핀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2D materials, 그다음에 2D material 어떻게 magnetic property를 넣는지 뭐 이런 정도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소개는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젠다를 보면 what is a research paper and how to structure. 그래서 research paper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 논문, 뭐 기술 논문, 뭐 과학 논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스트럭처 하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질문들을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이 대부분 이제 넘버 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What is a research paper and how to structure it?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제가 이제 할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좀 비교적 간단하고, 근데 4번도 간단하지만 이제 그 플레이저리즘, 그 표절과 관련된 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hat is a research paper and how to structure? 리서치 페이퍼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애카데믹한 거죠. 그래서 만일 애카데미아나 아니면 뭐 이런 뭐 리서치 랩이 아니라 뭐 회사다, 아니면 회사거나 아니면 기밀 사항을 다루는 뭐 정보 기관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 페이퍼를 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요. 이제 아카데미아의 이런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한 거 결과를 이제 페이퍼로 낼 수 있는 게 이제 허락된 그런 경우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먼저 우리 연구의 목적이 뭘까요? 연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떤 가설을 세워야겠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은 물론 테스트가 가능한, 검증이 가능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검증해 나가면서 그 검증 또는 그 테스트 결과에서 이제 결론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어떤 지식, 결론을 다른 사람들, 다른 리서처 또는 다른 자기가 속한 리서치 커뮤니티에 이제 디세미네이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objective라고 썼죠. 목적. 근데 이 목적은 formulate and test hypotheses, 뭐 draw conclusions 이렇게 하는 것이지 collecting data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collecting data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은 이제 리서치 페이퍼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과정일 뿐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서치 페이퍼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hypothesis, 그 다음에 data and conclus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설과 이런 뭐 데이터와 또 결론에 대한 그러한 organized description이다. organized description.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다른 리더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이런 걸 했고 이런 게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런 것을 리더스 또 리서치 커뮤니티, 자기가 속한 뭐 커뮤니티, 과학계, 뭐 기술계 이런 데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페이퍼를 잘 쓰고 또 잘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자기 연구를 수행하고 또 오르거나이즈하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제가 강조를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아웃라인을 잘 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좋은 리서치의 연구 계획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하겠지만 모든 데이터가 다 콜렉트 된 다음에 페이퍼를 쓰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를 쓴다는 것이 이제 라이팅 하는 과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이제 올거나이즈 하느냐, 어떻게 이제 아웃라인을 세우냐. 그래서 모든 것을 쓰기 전에 아웃라인을 다 세워야 되는데 그 아웃라인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다 나오기 전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 부분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이제 처음 연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 페이퍼를 많이 써 보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리서치 페이퍼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어떻게 스트럭처 하느냐는 그 와이사이드의 하버드 교수죠. Writing a Paper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Advanced Materials에 이제 발표된 그거를 좀 참조를 많이 했고 뭐 인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굉장히 이제 인터레스팅한 월기인데 이건 정말 좋은 연구인데 퍼블리시 안 해.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it is equivalent to non-existent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뭐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뭐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퍼블리시를 안 했다. 뭐 그러면 하지 않은 거랑 같다라고까지 이제 이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카데미컬한 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맞는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있다거나 할 경우에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는 것은 이제 planning the research in progress. 여기서 이제 강조할 게 in progress. 그러니까 플래닝을 처음에만 하거나 아니면 뭐 다 끝난 다음에 뭐 정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 가면서 데이터를 모으면서 플래닝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가서 가설도 점검해서 다시 하고 바꾸고 또 동료들 또 이제 co-authors 뭐 advisor 아니면 뭐 corresponding author 뭐 그룹 리더가 같이 뭐 거의 뭐 이제 매일 뭐 한 30분 필요도 없겠죠. 한 뭐 10분, 15분이라도 만나서 매일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해가면은 사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연구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a paper. 그러니까 이 연구의 목적이 뭔가, 그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페이퍼를 작성하게 될 때 그 페이퍼의 목적이 뭔지,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사실 그 연구자 자신들에게도 이 리서치를 수행하고 또 이제 오르거나이즈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강력히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거 이게 안 움직이죠? 네. 이제 움직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위해서 rewrite the outlines and plans. 그래서 여기 보면 writing을 한다는 것은 뭐 이제 긴 뭐 paragraph를 쓰고 페이퍼를 쓴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 줄, 뭐 bullet point 하나 쓰고 그런 아웃라인을 작성하고 플랜을 작성하면서 또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또 새로운 어떤 understanding이 나오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또 바꾸고 하는 과정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플랜만 있겠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죠? 아직 실험이 다 안 되고 뭐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플랜만 계속 있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작성되고 보여지면서 mostly 아웃라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understanding하고 understand, analyze, summarize 해야 되고 formulate hypothesis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걸 뭘 하기 전에 해야 돼요? 또 데이터 컬렉션이 complete 되기 전에 데이터 컬렉션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앉아서 이제부터 써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데이터가 뭐 하나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데이터가 뭐 초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벌써 시작을 해야 됩니다. analyze하고, summarize하고, formulate hypothesis 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write 여기 보면 좀 돌아가 보면 2번 rewrite the outlines plans throughout the course of research.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좀 따라오시면 그 질문지에 있던 어떻게 뭐 서론을 작성하고 서론과 이제 초록 작성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연구 그 어떤 데이터 컬렉션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앉아서 쓰려고 그러면 이제 막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일 그것을 연구 시작부터 연구의 목적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방향을 알고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면서 또 이 가설을 다시 점검하고 또 방향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언더스탠딩 하고 이러면서 이 아웃라인을 잘 작성해 놓으면 사실은 뭐 인트로덕션이 잘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아웃라인, 뭐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first thing to do가 이제 아웃라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문제인데요. 그 아웃라인 이런 거 뭐냐? an organized set of data.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가 쭉 있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organize 하는데 그냥 데이터만 그냥 organize 하는 게 아니라 연구 목적, 그다음에 가설, 그다음에 그 연구로부터 유도가 되어 오는 결론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잘 organize 해놓은 것을 이제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뭐 길게 이제 패러그래프를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 센텐스도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phrase, 뭐 볼렛 이렇게 점 찍고 뭐 A가 B가 될 가능성, 그죠? 그다음에 점 찍고 C는 D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순서대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웃라인이란 게 이제 그 데이터를 그 오브젝트와 이제 뭐 오거나이즈 하는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자꾸 가려지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웃라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금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으니까 학생들이 뭘 이렇게 써오기 전에 먼저 아웃라인을 가져와라. 그죠?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에서 full agreement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엔 굉장히 쉬워져요. 쓰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건 이제 뭐 writing style, 뭐 English, 뭐 grammar, 뭐 logic 이런 문제인데 만일 이 아웃라인에서 서로 이제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웃라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 낭비가 많죠. 물론 뭐 거기에서 이제 잘못 써온 거 고쳐주고 하는 것 자체도 뭐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고 일환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efficient한 건 아니죠. 그래서 efficient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문을 쓰기 전에 이 아웃라인에 full agreement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런 full agreement가 없으면서 writing the major text 하는 것은 뭐 waste of time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several cycle에 거쳐서 이제 심지어 뭐 이 논문 그 매뉴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걸 생각도 하기 전에 아웃라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아웃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여태까지 이제 아웃라인을 좀 강조를 해서 얘기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뭐를 해야 하는가 하면 그냥 이제 센텐스, 이거는 이제 논문 작성하는 게 아니고 아웃라인을 작성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센텐스를 써보는 거예요. 뭐를요? 뭐가 가장 중요한 여기서 키포인트인지 그런 걸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쓰려면은 먼저 할 게 ask yourself obvious questions.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뭐 이 논문을 작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자체를 하는데 가장 obvious question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겠죠. Why did you do this work? 그러니까 이 연구를 왜 하니? 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무슨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who cares? 여기에 대한 답을 적는 겁니다. 자기 연구에서. 그다음에 이제 why did you do this work? 그다음에 what does it mean? 이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이런 거겠죠. 이 연구 방향, 이 연구 목적, 뭐 이런 것이 아니면 이 연구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조금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이 있죠. 이 가설이 뭔지, 이 test of hypotheses가 뭔지, 아니면 A hypothesis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과연 뭔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at did you actually test? 그러니까 지금 hypotheses가 있으면 무엇을 진짜 이 hypotheses의 어떤 것을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했냐? 그래서 what did you do and how did you do?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결과가 뭐냐? 그죠?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나 뭐 어떤 모델링을 하고 있거나 뭐 계산을 하고 있거나 뭐 측정을 하고 있거나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이 연구가 진행되면 이 연구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디스커버리가 있었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기존에 나온 어떤 뭐 머티리얼보다 성능이 좋은 머티리얼이 뭐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그런 건 좀 쉬운 문제죠. 연구자한테 사실은 그죠? 직접 연구한 연구자한테 이게 제일 쉬운 이런 거 이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메저먼트가 있었는지, 그죠? 어떤 메저먼트가 있었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또 캐릭터라이즈 했냐. 이거 뭐 한국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캐릭터라이즈를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쭉 던져보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자기가 사실은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대답이 항상 중요해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항상 질문을 던져라. Why? 내가 이걸 왜 하냐?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why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연구 효율면이라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여기서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obvious questions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요것들을 세 가지 major part로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introduction,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페이퍼를 좀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하는 거죠. introduction, 그다음에 results and discussions, conclusion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세 파트로. 자, 그럼 각각의 이제 들어가는 질문을 다시 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질문을 정리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전에 여기서 이제 했죠.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걸 이제 작성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한 동기가 무엇인지, 가설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introduction, 그 어떤 페이퍼의 introduction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esults and discussion에 뭐가 들어가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요? 무엇이 뭐 제작이 되었는지, 뭐 연구가 됐는지, 뭐 측정이 되었는지, 그죠? 그다음에 뭐 결과가 뭐였는지, 그 결과의 의미가 뭔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 결과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디스커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results and discussion. 그래서 보통은 results and discussion 섹션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onclusions에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 results에 있는 걸 다시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results에서 이제 된 것을 conclusive하게 이제 본인의 그 해석과 함께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설이 있으면 그게 prove 됐는지 disprove 됐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why does it make a difference? 이게 who cares?에 대한 어떤 이렇게 결론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이나고에서 준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저같이 이렇게 하는 데 주는데, 사실 제가 거의 다 뜯어 고쳤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신 거기를 이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퍼를 어떻게 쓰느냐 자체, 이전 그 모티어는 사실 뭐 그래프를 어떻게 작성하고 뭐 그림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제가 많이 이제 간단하게 좀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됐죠. 세 가지의 큰 파트로 이제 나눠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좀 더 이제 자세한 걸, 뭘 먼저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먼저 할까요? 데이터가 있죠. 그렇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한 것을 이제 아이디어나 뭐 하여튼 뭐 그림, 그죠? 그다음에 테이블, 드로잉, 이런 것들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림, figure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 논문에 들어가, 그걸 가져와. 그래서 피규어들 다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더 메저먼트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피규어 1A하고 1C는 됐는데 뭐 1B, 1E, 1D는 아직 안 됐다. That's fine. 거기 이제 해놓고 거기에 어떤 피규어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피규어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그것들이 잘 정리가 되면, 사실은 그 리저스 디스커션 파트는 그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아웃라인이 작성되면 이 인트로덕션 부분이 이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아웃라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figures, tables, and schemes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데이터를 아주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 이 리더들에게 어피얼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섹션에 착착착 순서대로 넣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다시 take a few iterations. 그러니까 뭐 boss라든가 뭐 그룹 슈퍼바이저, 한국에서 뭐라 그러나요? 그 리서치 랩에 한 그룹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매니저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하고 학생과의 이것들을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서로 same page에 있고 on the same page. 그러니까 서로 또 같은 이해를 갖고 있고, 이게 지금 다 fully agreement가 되도록 이것들이 해야 되고, 그걸 하는 것은 페이퍼 쓰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제 페이퍼 쓰는 과정이지만, 라이팅을 아주 메이저 라이팅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연구자들이 또 뭐 학생들이 이 컬렉션 오브 데이터가 컴플리트 되면 그 다음부터 쓴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학생을 이제 이렇게 쭉 받고 하면은 매번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끝까지 안 해요. 뭐 물론 뭐 쓰는 게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참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문제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뭐 읽을게요. Do not wait until the collection of data is complete. 그러니까 심지어 writing은 아웃라인 하기 even 전에도 wait 하지 말고 자꾸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계속 플래닝을 하고 계속 가설을 다시 점검하고 계속 자기와 또 자기 코어설들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돌리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도 잘 안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잘 하면 그 다음에 페이퍼를 쓰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영어가 좀 어렵다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영어 때문에 이제 영어로 논문 쓰는 게 어렵다 이런 건 이제 좀 별도의 문제지만 한국말로 한다고 해도 한국 사람일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냐 안 거치냐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스트럭처가 쭉 있죠. 그래서 title, abstract,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s, 그 다음에 이제 뭐 reference 이렇게 쭉 있는데요. 보통 이제 methods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순서로 오기도 하지만 또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science, 뭐 nature, 뭐 PNAS 이렇게 좀 high impact 있는 그런 페이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methods가 요 conclusion 뒤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뭐 제작을 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모드로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시그널이 구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컨클루전 뒤로 나가서 이제 참고로 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로 앱스트랙트는 뭐 보통 뭐 처음부터 이제 좀 하기도 하는데 이제 YSI 같은 경우 요거는 이 페이퍼를 다 작성하기 전에는 건들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아웃라인을 하면서 이제 앱스트랙트 좀 해두면 이 연구 어떤 과정의 이 플로우를 좀 잘 따라가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이제 뭐 알기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인을 잘 해놓으면 이제 뭐 그 아웃라인을 하고 이제 세 부분을 나눴죠. Introduction, Result, Discussion, and Conclusion. 근데 사실은 뭐 아웃라인을 잘 하고 서로 그런 과정을 여러 번에 거쳐왔으면 사실은 요 뼈대는 다 완성이 사실은 된 겁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한번 또 다시 보죠. 그래서 뭐 타이러. 그래서 타이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냐 하면 What is a key concept? 그죠? What is a key concept? 여기 이 논문의 key concept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 직접적인 어떤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What are the important keywords? 뭐 같은 얘기지만 어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이 타이러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예를 좀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최근의 논문인데 최근 논문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뭐죠 타이틀을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히스토리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 타일을 다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여기 공간도 안 되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chronologically 그러니까 뭐 마치 그러니까 3월이죠. 2019년 3월에 이제 뭐 enhanced value splitting을 하다가 그래서 이게 좀 같은 연구입니다. 같은 연구, 같은 데라로 같은 데서 나중에 이제 요 최근에 퍼블리시가 된 논문인데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르죠. 1번하고 2번이 그죠? 여기 enhanced value splitting이라고 하고 iron magnetic defect. 그래서 뭐 이쪽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어쨌든 그 뭐 전공과 관련 없이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3월이고 하나는 9월이니까 연구를 해가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고 하면서 이게 아니네, 그죠? 그래서 이게 밸리 스플리팅이 인핸스된 건 아니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뀐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타이틀 같은 경우에서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넣어놔도 되지만 하다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점점점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또 이해도가 이제 또 이제 임프루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10월 이제 이 논문 11월 달에 냈는데 10월 달에는 뭐 여기 어떻게 이것이 이제 이 머티리얼 자체가 어떻게 신서사이즈 된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를 먼저 집어넣은 거죠. 그 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임팩트. 이게 이제 enabling room temperature. 이 머티리얼이 룸 템퍼러처에서 이게 된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하이 템퍼러처 뭐 슈퍼컨덕터 뭐 이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타이러를 어떻게 이제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그 일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가 이게 여기에 어떤 임팩이 있는가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그 중요한 문제 어떤 게 해결이 됐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이언스 뭐 네이처 이런 거에 들어간 논문을 보면 정말 학계에서 그동안 목말라 오던 게 해결이 됐다든가 학계에서 이런 거를 100년 동안 예측하는데 아무도 하지 못하던 걸 누가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나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그런 개념을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개가 뭐 처음 거는 좀 다르지만 2번, 3번, 4번이 사실은 같은 연구,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래서 3번, 4번 사실 이렇게 순서만 바꾼 겁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머티리얼을 어떻게 신서사이즈 하느냐를 좀 강조를 하거죠. 그렇게 됐을 때 룸 템퍼러처 뭐가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논문을 낼 때는 무엇이 된다. 이 임팩 자체를 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어디에 논문을 내느냐 어떤 연구에 따라서 물론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 키 컨셉이 어떻게 이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뭐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이라고 그러죠, abstract.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처를 받아보는데 뭐 2주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러면 뭐 거기다 얼마나 논문이 많아요? 뭐 읽어볼 새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분야에 딱 맞는 논문 하나 나와도 그거 뭐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은 리더들이 타일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페이퍼나 쭉 한번 훑어보고 타일을 봐서 이제 이게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관심 있는 건지 그래서 관련이 없으면 이제 안 보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네? 그러면 이제 앱스트랙을 보통 이제 쭉 한번 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을 보고 보통은 그 다음은 안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앱스트랙을 보고 그 다음 것까지 보려면 정말 이거 진짜 이거 필요한 페이퍼다 이럴 때 이제 읽게 되는 거고 그럴 때도 그나마 뭐 인트로덕션하고 이제 뭐 결과가 뭔지 조금 이렇게 그림들 살펴보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진짜로 이게 내가 이제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거와 directly 뭐 related 돼 있다 뭐 이런 경우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앱스트랙을 읽어봤더니 이게 별로면 이제 아직 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앱스트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페이퍼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간판.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먼저 이 논문이 무엇에 대한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이제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이 Why is a paper worth reading? 그러니까 이 논문 한번 쭉 보고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에 대한 답변이 안 돼 있으면 앱스트랙이 초록이 좋지가 못한 겁니다. 그죠? 이 so what 퀘션에 대한 게 좀 클리어하게 되도록 그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제 논문이긴 한데 이제 이거 앱스트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거 저널마다 조금씩 포맷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네이처의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여기 보면 약간의 인트로덕션 같은 인트로덕터리 센텐스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논문 보면 이제 처음부터 뭐 this paper reports on 뭐 this paper presents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re-demonstrate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죠. 어쨌든 간에 요 제목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two-dimensional smart conductor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이러한 이제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이게 나쁘다 하고 이제 네가티브하게 쓰지 않고 좀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논문을 내고 심사에 넘어가는데 자기가 좀 안 좋게 말한 그런 논문의 저자한테 리뷰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포지티브한 톤으로 이제 쓰도록 하지만 그 팩트를 잘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처음에 이제
요 introductory sentences가 뭐 있는 논문, 없는 저널이 있지만 많이 없다고 치면 처음에 뭐 this paper reports on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한 문장에 이 전체 논문의 요약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어쩌면 타이틀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complete sentence를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we demonstrate 어떻게 해서 한 문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세 문장 뭐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해서 좀 잘라서 조목조목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이제 쓰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한 일에 대한 어떤 미닝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we show that 이런 거를 show했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도 뭐 remain magnetized 했으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room temperature에서 뭐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뭐 나쁜 예를 좀 들어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뭐 따로 본인이 자신 없는 논문 쓴 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좀 고쳐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troduction이죠. 그래서 introduction은 한마디로 그 아웃라인을 잘 작성해 놓으면 그냥 아웃라인을 쭉 이제 잘 그냥 풀어서 쓰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introduc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마디로 introduction에서 대답해야 될 것은 what were the central motivations and hypotheses. 그래서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고 가설이 무엇이었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 연구를 왜 했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잘라서 소개를 드리면 Why is the work important? 그죠? 이 일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일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왜 그게 중요한지, 이런 분야에서 왜 그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introduction의 목적 중에 하나는 guidance to the readers. 그래서 이제 reader 그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좀 봐야 되는지 페이퍼에서 그것들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을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좀 해주고 뭐가 인터레스팅한 포인트고 what strategy did we use 뭐 이런 것들. 백그라운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좀 브로드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주고 어떤 문제가 어떤 게 되어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리서처들이 어떤 연구가 되어 있나, 그죠? 요거 관련돼서. 그 다음에 혹시 자기도 그런 연구를 했으면 자기 그룹도 그 그룹에 대한 우리가 이 오서스 그룹에서도 어떤 연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약간 서머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머리라는 게 뭐 컨클루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인트로덕션의 이 서머리는 한마디로 이 리더들이 이 페이퍼의 전체에서 지금 익스펙트 할 것이 무엇인지 쭉 서머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그젬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인트로덕션. 그래서 여기 네모에 들어간 경우는 이제 한 문장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한 패러그래프, 한 half 페이지 정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핀트로닉스라는 분야가 있으면 스핀트로닉스에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연구가 되었고 이런 연구가 되었다. 이제 굉장히 브로드한. 왜냐하면 이 연구가 자체가 이제 어떤 신물질에 대한 물질이 아니라 뭐죠? new materials. 이게 물질이 아닌데 뭐죠? 하여튼 뭐 material 개발을 하는 건데 그 material 자체가 잘 개발이 되면 이게 이제 스핀트로닉스의 응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스핀트로닉스에서 좀 브로드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이제 최근에 이제 2D 머티리얼한 게 이제 이 페로매그네티즘 자성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견이 돼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되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퓨처 스핀트로닉스에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고 네가티브하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써? 여기 보면은 these previous findings warrant a continued research for 그렇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뭐 these previous results were bad, 뭐 wrong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네가티브하게 쓰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 previous finding이
이 분야에 대한 더 연구를 워런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이게 네모 3개가 한 뭐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 쭉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이제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었죠. 여기 보면 summary, what should the reader expect in the paper?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here we demonstrate. 그러니까 이 부분은 introduction, 저기 abstract 아니면 뭐 conclusion에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좀 프레이즈를 바꿔야 되지만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제 한 문장에 이 연구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잘라서 그래서 여기는 결론을 넣는 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인트로덕션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이러한 테크닉을 써서 이런 것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서너 문장 정도로 쭉 이제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뭐 we provide clear evidence for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quantitatively determine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example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method.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연구하는 분들, 뭐 학생들, 뭐 아니면 뭐 이제 신임 연구원들이 뭐 몇 년, 2, 3년 연구해서 이제 페이퍼를 쓴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이 제일 쉬운 부분이죠. 한마디로 뭐 details of the data collection, details of the experiments were designed, details of any computational methods, 뭐 how the data was analyzed,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 넘버 4는 이제 많은 논문에 있어서 뒤로 간다고 그랬죠. 이 넘버 6 이후로 이제 보내집니다. 그냥 초록이 아니죠. 어펜딕스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하지만 뭐 엔지니어링 페이퍼에서는 이제 이 리소스 디스커션하고 이제 같이 4번, 5번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섞여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논문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보면 이런 거죠. 뭐 샘플 프레퍼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쓰는 겁니다. 어떻게 작성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잠깐 뭐 한 30초 시간을 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sults and discussion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다고 보통은 results and discussion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기도 하지만 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같이 집어넣었고요. results 보면 한마디로 보면 a collection of experimental results summarized in figure, tables, equations, and schemes. 그래서 아까 그 아웃라인을 작성하고 그것을 이제 파이널 스케일로 나눈다고 했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디테일한 거 파이널 스케일로 하는데 거기에 피규어 테이블, 뭐 이퀘이션스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어그리먼트가 다 되는 거죠. 쓰기 전에. 그죠? 그러면 사실 리서치 부분은 그냥 기존에 이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the text in the section. 그러니까 이 result section에서의 텍스트는 그야말로 이런 데이터를 explain 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secondary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to make the paper more readable.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들을 뭐 테이블 이퀘이션, 그러니까 길게 쓰는 것보다 테이블 이퀘이션, 뭐 그래프 이런 데 많이 집어넣을수록 이제 좋다 해서 뭐 좀 짧고 간결할수록 좋은 겁니다. 페이퍼는 긴 거보다는. 이미 디스커션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저트 디스커션 같이 이제 가기도 하고요. 디스커션은 presents a research question being addressed. 그러니까 뭐 지금 research question 있고 또 hypothesis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이 리저트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으면 그 결과가 이 hypothesis를 증명을 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디스커션을 하고 이 논문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여기에서 결과가 왔으면 그 결과에 과연 의미가 뭔지 임플리케이션이 뭐고 또 리미테이션이 뭐고 좋은 점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conclusions.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discussion이 conclusion을 오기도 하지만 논문마다 이제 이런 순서나 어떤 나눠진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널마다. 한마디로 conclusion은 그 result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고요. 다시 써야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 보면 처음에 put a list of short phrases or sentences. 그래서 이 결과들이 쭉 나오고 디스커션까지 됐죠. 그 다음에는
본인의 이 전체로부터 나온 것을 본인의 언더스탠딩을 짧게 한번 쭉쭉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살을 붙이면 그게 이제 conclus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list of short phrases or sentences briefly summarizing the work done. 그다음에 이제 이 결과가 이제 지금 세웠던 가설을 reject하는지 아니면 support하는지 그런 걸 쓰고, 그다음에 higher level of analysis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왜 중요하고, 그래서 indicate the significance of the work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준다. 또 이제 제가 결론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하여튼 결론 부분 conclusions 또 abstract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introduction하고 summary 부분, 그분도 첫 문장은 한 문장에 이 논문의 전체적인 걸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좀 서로 다 다르게 써야죠. 같은 걸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we have,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맨 마지막에 결론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현재 완료라고 그러죠. 현재 완료형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we have demonstrated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나눠서 이렇게 쭉 하는 거죠. 몇 문장에 거쳐서 쭉 나눠서 어떻게 했고, 여기서 근데 기존의 abstract와는 다르게 약간 이 결과를 얻었고 이 결과가 어떻게 증명이 됐고 이것이 무엇이고 이런 좀 이 전체적인 것의 결론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좀 풍기게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key finding으로는 어떤 게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게 이러한 이 필드에서 새로운 어떤 opportunity를 오픈한다든지 왜냐하면 새로운 디스커버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플로우가 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대충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논문에서 나온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뭐 do's and don'ts,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뭐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그냥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미스테이크가 여기 보면 do not use noun as adjectives. 그러니까 이제 명사인데 명사를 형용사로 쓰면, 예를 들어서 reaction product, reaction도 명사고 product 명사죠. 보통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product of the reaction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거는 저도 이제 백인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가 많은데 여기 보면은 this leads us to conclude. 이 this가 뭔지 이게 불확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this observation leads us to conclude 이렇게 써야 된다. 이제 백인은 다 영어를 잘 쓸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못 쓰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escribe experimental results uniformly in the past tense. 보통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결과를 얻은 거죠. 결과를 experiment을 어떻게 했다, 결과가 뭐다 여기 할 때 addition of water gives product 한 거보다는 addition of water gave product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데서 이제 past tense를 쓴다. 물론 이제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그 다음 문장에 할 때는 이제 present tense를 쓰겠죠. 하지만 결과 자체, 그렇죠? 그다음에 실험한 순서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어떻게 했다 그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active voice를 씁니다. passive. 그래서 여기 보면 not 보면 it was observed that the solution turned red 이렇게 하지 말고 we observed that the solution turned red. 그래서 뭐 we를 쓰면 안 된다는 보통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뭐 혹시 사이언스, 뭐 네이처, 뭐 아니면 뭐 이런 논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w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뭐 그래도 싫다 그러면 뭐 the solution turned red 아주 그죠? It was observed라고 된 거를 아예 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써서 좀 active voice로 가능하면 써라. 왜냐면 그게 더 이제 자연스러운 리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complete or compare 여기 보면 뭐 higher than, 뭐 lower than 하면 반드시 그 다음 게 나와야죠. 그죠? higher using bromine 이렇게 하지 말고 higher using bromine than chlorine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format, 그다음에 뭐 reference 같은 걸 어떤 포맷으로 쓰고, 그다음에 뭐 reference 넘버를 괄호에 넣는지 조금 그런 것은 저널마다 포맷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널 홈페이지에 여기 보면 뭐 cardiology라는 저널인데 여기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m and scope가 뭔지 굉장히 클리어하게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aims and scope 이쪽에서 cardiology features first reports on original clinical, preclinical, fundamental research as well as 저쩌고 and topical comprehensive reviews in selected areas of cardiovascular disease. 굉장히 이제 명확하죠. 이런 식으로 aims and scope가 이제 쭉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맨 위에 journal home about this journal, 그다음에 guidelines를 보시면은 뭐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논문이 전체적으로 뭐 4,000자 이내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잘 따라가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presentation of data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이제 빨리 좀 간단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좀 시간을 좀 드리고 그다음은 좀 빨리. 그래서 여기 보면 data라는 것은 data is any information collected with respect to any characteristic or even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textually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런 테이블 아니면 그래픽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논문의 초보인 분들이 많이 작성하는 많이 이제 저지르는 그 실수가 이제 그림하고 그림의 이제 캡션, 피겨 캡션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홀스가 이제 그림이라고 치죠. 그럼 이제 캡션에 홀스 이런 건 이제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스가 홀스인 건 누구나 알죠. 뭐 애플, 사과, 또는 피겨 1, 사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러면 이 사과를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제 논문 중에 하나인데, 어드밴스 머티리얼인데, 여기 보면, figure F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뭐, 에세이, 여기 뭐, 이제 그 전에 에크로님에 대한 것을 스펠 아웃이 돼 있으니까 그냥 에크로님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SAED 패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블루 라인은 뭐고, 레드 라인은 뭐고 쭉 됐고,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고, 그래서 이 패턴이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게 과연 뭐고 이런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어느 정도 이 에어리아에 지식이 있는 연구자들이 읽을 때 그림하고 캡션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bad example를 뭐 A 하면은 2D material, B 하면 뭐 single crystal 누구나 알죠. 생각을 이렇게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텍스처 프레젠테이션인데 여기 뭐 텍스처뿐만 아니라 테이블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고요. 여기 보면 뭐 27세 남자, 38세 여자 뭐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왼쪽에. 요거를 이제 demographics of the patient population으로 나눠서 overall male, female, 그다음에 age 그룹별로 mean, range 이렇게 쭉 계산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돼 있고, 요것을 이제 만일 이제 이 텍스트에 설명을 해야 되죠. 이 테이블이 있어도. 그래서 이 example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our population 여기 보면 n equals 50 돼 있죠. Our population included 23.46% 요거 23 men and 27 women 이렇게 돼 있고, the mean age가 38세. 그 다음에 that of men이 34.87, 그 다음에 that of women 40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을 그냥 하나하나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나열을 했다 그러나요? 그죠?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example 아닙니다. 그럼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아이고 어떻게 됐죠? 여기 보면은 제가 자꾸 화면이 가리네요. 오케이. The mean age of the overall population. 여기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냥 population include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뭐예요? mean age를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The mean age of the overall population이 38.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거 mean age 그림에서 저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바로 meaning 자체를 설명하죠. 그래서 men 그래서 여기 괄호에 이제 정보들을 집어넣습니다. Men were significantly younger than women. 그죠? 그래서 이 표에서 이 데이터가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이제 한 문장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 밑에 것은 굉장히 잘 된 것이고 위에 것은 뭐 아주 테러블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쓸모는 없는. 그죠? 근데 보통 이 위에 있는 용어처럼 많이 쓰거든요. 그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인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차트나 어떤 데이터를 작성하는데 뭐 장단점이 뭐고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은 오늘 강의의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bar chart, 그다음에 뭐 multiple bar, component bar, 그다음에 box plotting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다음에 violent plots. 그다음에 뭐 이제 pie chart 잘 아시죠? 이런 pie chart 때문에 histogram.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scatter plots.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데이터만 한 것보다 어떤 범위를 좀 설정해줘서 이렇게 그레이 라인을 이렇게 쭉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컬 피딩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어떤 트렌드를 라인으로 좀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이발 이렇게 해서 집어넣든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퍼런스는 뭐 한마디로 뭐 이 텍스트 레퍼런스는 다른 어떤 리서처들이 한 일에 대한 것을 코렉트리 이제 사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리스트를 쭉 뒤에 이제 정리하는 거, 뭐 비블리오그래피, 뭐 레퍼런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왼쪽에 페이퍼 아래 이렇게 레퍼런스 12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레퍼런스 이 오른쪽에 페이퍼 C에 있는 페이퍼 C를 이제 이렇게 사이팅 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왜 사이테이션이 왜 이제 레퍼런스를 넣어야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거를 액노로지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오리지널 리서치, 뭐 quotes, table, figures, statistics 뭐든지 본인이 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퍼런스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논문에서 나온 게 있는 건데 레퍼런스를 안 하고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이제 표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사기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커버레터는 사실은 그 엔지니어링 페이퍼에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이 하이 임팩트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레터가 사실은 논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하죠, 잠깐. 그래서 커버레터란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 논문에 대한 거를 에디터한테 인트로듀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언스라는 논문에 저널에 논문을 낸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에디터가 뭐 수백 편의 논문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커버레터를 보고 당락을 결정하는 게 그래서 보통 막 98%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버레터가 그만큼 중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보면은 한번 요 위에 이렇게 직색으로 보겠습니다. 맨 위부터 왼쪽에 저널 에디터가 처음에 이제 커버레터를 많이 이제 읽고 시작하겠죠. 커버레터 보고 논문에 뭐 abstract, 타이틀 abstract, 그림, 캡션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레터에 이제 major implication, 이 지금 한 연구에 대한 major implication을 하이라이트 하는데 non-technical term으로 해야 돼요. 가능한 대로. 왜냐하면 에디터가 그 분야에 이제 그 스페시픽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설사 전문가라고 해도 그 스페시픽한 몰에 대한 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테크니컬한 걸 쓴 것보다 마치 일반 대중한테 이렇게 뉴스 아티클이 나갈 때 한 수준으로 그러한 톤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이 잘 쓰는 커버레터다. 뭐 그런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넘어갔다가 이것도 제 이그젠플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네이처에 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한 패러그래프에 이제 전체적으로 recent excitement in 이런 분야가 이제 demonstrate 이렇게 돼서 한 어떤 패러그래프에 이제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분야가 있고 이 분야가 왜 이렇게 exciting한 건지를 잘 뉴스 아티클 형식으로 어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분야가 exciting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런 게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타디들이 되었고 그런 데서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돼서 이런 프리딕션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프리딕션을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연구를 자꾸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기존의 어떤 특별한 논문을 이렇게 지칭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하는 것을 같습니다. Relied upon converting bulk crystals into DMS that produces only micron scale flakes lacking scale.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에 이런 것들이 되어 왔는데 이
크리스탈 크기가 작고 그래서 뭐 스케일러 이게 이제 앞으로 웨이퍼 스케일러 만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돌려서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는 이 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오버컴이 되는데 어떤 방식과 어떤 실험, 어떠한 캐릭터리제이션 기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걸 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these findings establish a new class of 어떤 material. 그 다음에 given the intense ongoing activities in the field of 이쪽으로, 그래서 we are confident that it will attract broad interest. 그래서 뭐 이런 high impact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attracting broad interest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레터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authorship. 이게 참 중요한 문제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authorship 보면요. 아이고, 이거 잠깐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의 저자, 누가 저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될 수 있냐 하는 문제. 그래서 authors, 어떤 저자, 논문의 저자라면 drafting the work and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crucial intellectual content. 그래서 intellectual content에 대한 contribution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ntellectual content 없이 버튼만 눌렀다. 그러면 이제 조금 authorship을 갖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significant contribution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한 conception, concept design, 리서치 아이디어의 컨셉이나 어느 디자인에 대한 significant contribution이 있어야만 이제 author로서 이제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어떤 intellectual한 부분이 적었어도 뭐 보통 학생들은 처음에 잘 모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acquisition, analysis, interpretation을 학생이 다 했어요. 당연히 author가 이제 그런 경우는 되는 거고 이제 배워 나가면서 논문을 쓰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author하면 다 이제 서로 어그리먼트가 되게 되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어그리먼트 문제. 펜스테이트라는 데 이제 어떤 샘플 보내서 거기서 이제 뭐 aberration corrected, 뭐 scanning electron tunnel 이제 뭐 그런 것을 해서 이제 atom 그 입자 구조 이런 거를 이미징을 했는데 우리 팀하고 그쪽하고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한 1년을 할 일인데 서로 해석에서 좁혀지지가 않아서 결국 논문을 못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리먼트가 돼야 된다. 어그리먼트가 안 되는데 이 사람 몰래 내고 그러면 이제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author 전부가 이제 어떤 responsibility, 그다음에 accountability에 이제 책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순서, first author는 이제 가장 거의 제일 많은 일을 한 저자가 이제 first author고 보통 이제 두세 명이 같이 아주 많은 일을 했다 그러면 first co-author 해서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다음 논문에서는 뭐 순서가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o-author는 이제 first author가 아닌 나머지 이제 co-author를 이제 contributing 한 순서대로 놓고 보통 이제 corresponding author 뭐 아카데미아에서 이제 저도 이제 나사에 있을 때는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뭐 제가 그룹의 이 논문의 전체적인 책임 저자라고 그러나요? 책임 저자였는데 뭐 이 두 번째도 놓고 세 번째 놓고 막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보통 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아카데미아에서는 교수들은 이제 마지막에 뒤로 갈수록 더 권위가 있는 거고 학생들은 앞으로 갈수록 권위가 있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다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corresponding author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그 research direction and details 같은 거를 리드하는 경우를 corresponding author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높은 사람이라고 corresponding author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high impact journal 같은 경우는 사실 corresponding author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문 이 전체적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을 어떻게 아웃라인을 하고 인트로덕션 어떻게 쓰고 뭐 커버레를 어떻게 쓰고 하는데 사실은 corresponding author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이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임팩트 팩터 뭐 3, 4 되는 정도에 내기도 하고 같은 연구인데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corresponding author가 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저널,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이제 오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좀 사이언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엔지니어링 저널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개념이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한 사람이 first author, second.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조금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tributor라는 것은 contribute 하긴 했는데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author는 아니고 뭐 acknowledgement에 집어넣고 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ICMJ를 다음 그 슬라이드에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맞지 않는
그 연구자들은 authorship을 클레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죠. ICMJ라는 이게 뭐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 요 크라이테리아를 recommend 했어요. 근데 조금 좀 harsh하긴 한데 여기 보면 substantial contribution이 있어야 되고 and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거에 지금 논문들의 저자들을 쭉 보면 이거 다 end 다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말로 일을 한 사람이 오서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요. 게스트 오서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어디 뭐 네이처라는데 논문을 여러 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어디 뭐 하버드 대학에 있는 뭐 석좌 교수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물론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름을 넣어서 같은 논문을 내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디스팅기시 리서처가 실제로 컨트리뷰트 했으면 뭐 당연한 건데 한 일이 그냥 없어요. 논문 보고 괜찮네 이랬는데 논문을 넣는다.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같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게스트 오더십이라고 그러고 아너러리 오더십 하면 뭐 디파트먼트 체어, 뭐 그룹 리더라고 해서 논문에 이름을 넣어주는 게 실제로 하지는 물론 그 그룹이라면은 전체 그룹 리더가 이제 연구원들이 뭐 20명 있으면 20명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니까 서로 알고 뭐 의논도 조금 할 수 있곤 한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그 연구에 관여를 안 한 경우죠. 그런데 그룹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이름을 넣는다. 이런 걸 이제 어너러리 오더십인데 엄밀히 말하면 에티컬, 언에티컬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언에티컬한 거.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비록 많이 일어난 일이지만. 마지막으로 avoiding research misconduct.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 뭐 fabrication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뭐 데이터가 있고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좀 클리어하게 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컬러를 입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리설트를 obscure 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체인지를 하더라도 뭐 obscure 한다든가 뭐 어떤 부분을 eliminate 한다든가 어떤 거를 misrepresent 하게 만들면 이거는 이제 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그 가설에 피딩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포인트가 10개가 나왔는데 요 맨 밑에 있는 9번 하나를 빼면 다 맞아요. 그래서 9번을 뺀다든가 이러면 이제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실험을 다시 한다든가 다시 해도 또 그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가설을 바꿔야 되는 거지 데이터를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표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표절은 뭐 다 아시지만 unethical practice고 literal copying 하는 것, 뭐 paraphrasing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표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 표절인가요? self plagiarism, 예, 자가 표절 뭐 이런 것 이제 이런 것은 이제 serious offense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느냐? 뭐 seek permission whenever necessary and correctly cite the original sourc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direct plagiarism 있고 self plagiarism 있고 mosaic plagiarism 있고 뭐 accidental plagiarism 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Grammarly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은 뭐 1년에 100 몇십 불 정도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면 이렇게 플레이저리즘도 잡아줍니다. 뭐 그래서 그거 말고도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혹시 내가 한 게 이런데 걸리는지 아닌지 좀 보고 걸리면 이제 그걸 다시 좀 교정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기존에 나온 논문을 카피해서 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을 쭉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 논문 작성 초보자로서 많이 하는 실수.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다 대답을 드린 거죠. 예, 뭐 다 데이터가 콜렉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앉아서 써볼까 하는 것은 가장 이제 그 이니피션한 방법이다. 주제 선정 논문 이것도 마찬가지 그 처음에 하면서 주제에 대한 것, 구성에 대한 것을 아웃라인을 잘 이제 하면서 하는 거죠. 월스 논문은 뭐 제가 하여튼 찾아보지 못했으니까 뭐 한번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논문 표절 기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 작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이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시 들어간다면 그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넣어서 이 논문에서 이렇게 했었다 해야죠. 또 그런 경우에도 그대로 따옴표를 써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리프레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논문에서는 구어체 자체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어떤 예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요. 근데 전체 구성이나 내용 전개방은 마찬가지로 그 아웃라인에서 이제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론이 이제 보편적인 내용이 많이 기술되는데 비슷해도 그대로 카피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쓰게 되면 괜찮고요. 그래서 본인이 쓴 다음에 요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한번 집어넣어서 이게 혹시 표절에 걸리는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웃라인을 작성하고 이제 write, rewrite, 그다음에 reformulate hypotheses with the co-authors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작성을 해나가면 사실 표절의 문제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한국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쓴다, 처음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논문 보고 그거를 막 카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렵게 되는 건데, 그것은 이제 다 데이터가 컬렉트 된 다음에 이제 앉아서 지금부터 쓰려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 제가 오늘 강의 초반에 많이 강조한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이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문 작성 시 이전 논문을 인용하는데 다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논문 초록 서론,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웃라이닝을 잘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고요. 학회 논문과 기재 논문 작성 시 표절 판단 기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표절 판단 기준. 하여튼 학회 논문하고 거기에 대한 학회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다시 쓰게 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학회 논문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표절이 되고 또 뭐 엔지니어링 페이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놓되 뭐 그림만 조금 바꾸고 그러면 봐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MEMS란 걸 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듀서스, 뭐 IEEE MEMS라는 학교에서 발표를 한 논문, 그게 이제 컨퍼런스 페이퍼죠. 그거는 그대로 뭐 센서스 액추에이션에 실린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이언티픽하고 이제 하이 임팩트로 가면 그런 건 절대 이제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발표 논문도 다 그대로 쓰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11번 각 논문의 특성마다 접근 방식 달려야 하냐. 그 학회 논문, 발표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연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뭐 지금 연구가 되는데 이번 가을에 뭐 어떤 머티리얼 리서치 학회가 있다. 거기 논문을 내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인이 연구했던 시점과 가장 가까웠던 시점이고 거기에 대한 기술 논문 어떤 저널 페이퍼를 하는 것은 그거를 이제 잘 정리를 더 잘 해서 이제 내야 되니까 훨씬 더 치밀하고 리거러스한 거고 내용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다르죠. 권위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학회 발표 논문 100개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임팩이 있는 그 저널 하나 하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더 권위가 있다고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좀 많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발표 논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반대. 보통 뭐 학회 논문 또 어떤 저널 페이퍼를 몇 개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학위 논문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학위 논문을 먼저 하고 그것을 카피 페이스트해서 논문을 내면 자기 표절이 되는 거죠. 그게 절대 안 되고 반대로 본인이 논문을 낸 것을 학위 논문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집어넣는 건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같은 건 저널마다 다르니까 페이지보다는 뭐 4,000자, 3,800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많이 넘었네요. 네, 1시간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 끝났고요. 여기 보면 Publish and Prosper, Good Luck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디스클레이머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